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콘텐츠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백구의 브이로그인데, 여러분들이 제 일상이 궁금하시지는 않을 거고요. 어제 제 매매일지 느낌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매매일지보다는 제 매매에 대한 반성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날짜 1월 24일이고요. 어제 1월 23일, 저는 이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에 대한 근거로는 제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락세기형 패턴을 보고 진입을 했습니다. 이걸 파동 이론에서는 다이아고널 패턴 또는 1파 연장 터미널 패턴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쐐기형 패턴에서 이 추세의 반대 포지션을 잡는 전략입니다. 이 마진 거래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전략으로 많이 수익을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단기 매매 전략은 이 쐐기형 패턴으로 한 파동이 나오고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후 재차 떨어지는 전략을 봤었고요. 정확히 2주 전에는 비슷한 패턴이 나왔던 것도 이 전략을 수립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비트코인 가격이 쐐기 하단까지 온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이 쐐기형 패턴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모멘텀이 줄어들어야 반등하기 좋은 신호입니다. 근데 이 캔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추세에 닿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봉상 봤을 때 추세 마지막에서 움직임의 힘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 관점은 폐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또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도 손익비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하락 쐐기형이라는 게 추세가 점점 짧아져야 하는 패턴입니다. 점점 짧아져야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추세가 두 번째 추세보단 짧아져야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추세의 크기를 재고 그걸 그대로 마지막 추세에 갖다 대고 손절가로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대신 애매한 부분이 몇 가지 있었기에 평소보다는 저배율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오픈을 안 하는데 텔레그램 방에 진입가와 손절가를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했으나 이때는 역시 내가 맞다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다시 추세 빠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좀 머리가 어질어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단타라는 거 제가 많이 했고 수익 볼 때도 있고 손실 볼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순간은 익숙한 순간이긴 한데, 이번에는 제가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더 어질어질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손절가는 정했으니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순간이 제일 힘들어요. 내가 보고 제발 맞을까, 제발. 틀릴까, 이걸 기다리는 시간, 내 진입가에서 왔다 갔다 손실과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이 제일 힘듭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차트만 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걸 좀 잊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게임을 좀 해볼까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는 가장 대중적인 게임이 롤,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고요. 요즘에 정말 핫한 게임이죠. 메이플랜드를 합니다. 옛날 2004년도, 2005년도 메이플 스토리를 구현한 게임인데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구독자이자 실제 친구입니다. 그 친구한테 게임에 들어오라고 카톡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롤을 할까 메이플랜드를 할까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메이플랜드를 요즘 10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플랜드를 하자라고 했는데 자꾸 롤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집이 왜 이리 세냐라고 카톡을 했더니, 카톡을 보시면은 고집은 네가 상방을 보는 게 고집이지 라는 답장이 와서 또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좀 같아서 컴을 끕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좀 산책도 좀 하고 운동도 깔짝 대다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고 어제 밤쯤에 한 11시 12시쯤에 결국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포지션 종료가 됐습니다. 다행히 저배율이라 마이너스 3,000불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저는 웰시 투자그룹 소속 풀업 트레이더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풀업 트레이딩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회사에서 시드를 받고 파생 트레이딩으로 이 회사 시드를 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별로 정산을 받는데 월 정산으로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또 회사와 저와 분배를 하면서 나눠 갖고요. 대신 손실을 봤을 때는 회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줍니다. 그럼 이거 개꿀 아니냐 백구야 이러시는데, 이거 지속적으로 손실이 났을 때는 결국 잘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매매일지를 검토하는 날인데 오늘 하루가 굉장히 힘들 것 같네요. 좀 아무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어나고 보니 귀신같이 제 손절가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한 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손절한 거 후회하지 않냐고. 근데 솔직히 기분은 좋지 않죠. 개떡 같은데 이 개떡 같은 감정에서 후회의 감정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비트코인 마진 거래를 하면서 수없이 잃어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포지션을 손절하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 다시 내 본절가로 왔던 기억 또는 살리고 다시 수익으로 왔던 기억이 결국에는 다음 매매에서 청산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후회하는 감정이 남으면 다음 매매에서 손절하지 않을 확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개같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다만 조금 후회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보고 있었는데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고 다시 하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을 조금 먹어보겠다고 너무 공격적으로 여러분들께 포지션을 공유를 한 게 좀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제 관점 공유가 손실로 잊었을 것을 알기에 좀 저는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좀 새로운 컨셉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이를 통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연예인들이 TV에선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일반인이랑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관점을 공유하는 코인 유튜버도 똑같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이쪽의 유튜버분들이 많지만 영상에서 보이는 분석과 모습은 화려해 보일지언정 그분들도 저 포함 그분들도 분석이 틀리면 손절하고 깡통 찰 때가 많습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기본을 지킵니다. 계획적인 손절, 내동매매를 절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초보와 고수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시장은, 특히나 선물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법과 이 손절의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진 거래에 입문하시게 되면은 이 매매 기법부터 배우려고 해요. 근데 조금 처음에는 돈을 벌다가 결국 청산하는 이유는 그 돈을 지키는 손절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저의 차트 분석이나 또는 기법을 참고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손절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다 공유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백구였습니다.